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사립학교 선택 기준과 함께 학년별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호라이즌스 러닝센터 앤드류 리 선생님 모시고 사립학교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네. 사립학교에 대해 먼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솔직히 저 또한 혼동이 됩니다. 사립학교,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립학교는 데이스쿨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미만,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이스쿨을 같이 네. 병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쿨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명 미만의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전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점이 조금 모자르거나 좀 더 나은 점수로 원하는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또는 나이스쿨에서 크레딧을 이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또한 조기 졸업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100% 내신으로만 대학 진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고등학교 졸업은 물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학교 선택을 할 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학생들이 학교 선택할 때는 그 학교가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된 사립고등학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 교육부 감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립고등학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사 이후에 교육부에서 감사 자료를 학교로 통보를 해주는데요. 그 감사 자료에 보면 그 학교가 정식으로 인정이 돼서 크레딧을 줄 수 있는지, 또 크레딧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등록을 시키기 전에 학교에다가 그 감사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학교에서 보여줘야만 하고요. 그 감사 자료는 학교 대회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감사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그 학교에 등록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마다 그 고유의 학교 번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그 학교 번호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학교 번호라는 것은 보통 6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BSID 넘버나 스쿨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런 학교를 할 것이다라고 교육부에 등록을 하면 네. 그 교육부에서는 그냥 그 등록에 관한 번호만 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번호를 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부 감사를 패스해야지만 그 학교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정규 사립고등학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외에 또 다른 그런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부에 전화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립고등학교는 토론토 디스트릭트 보드나 욕 리전 스쿨 보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미니스트리 오브 에듀케이션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교육부에 전화를 하셔서 만약 제가 학생이면 제가라든가 아니면 저의 자녀가 어느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을 한다든가 나이스쿨에서 어떤 과목을 택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교육부에서 그 학교가 괜찮은 학교이면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학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교면 그 학교는 등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네.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점이 훨씬 더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립학교가 학점을 더 잘 주는 건가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가 학점이 좀 더 잘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 반의 학생 수가 공립학교보다는 훨씬 적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개인의 학생들한테 신경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 외에도 선생님들과 자기 과목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점이 좀 더 나은 것이지 학교에서 그냥 학점만 잘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과정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교육부 커리큘럼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수업 자체가 너무 쉬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 등록을 할 때 그 학교에서 네가 이 과목을 등록을 하면 몇 점을 주겠다라든가 또한 한 과목을 이수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면 네. 좀 이상한 것입니다. 네. 지금 수업 시간이 짧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업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는 온타리오 커리큘럼에 보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110시간 동안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할 때도 아주 자세히 보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학교에서 줄여서 수업을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고등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30학점과 발런티어 40시간, 그리고 리더시 테스트를 패스해야 되는데요. 30학점이란 컴펄서리 18과목, 옵셔널 12과목이 필요합니다. 컴펄서리 크레딧이란 교육부에서 꼭 이수회를 해야만 한다고 지정한 네. 과목이고요. 옵셔널 크레딧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12가지를 정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네. 여기에 제가 컴펄서리 크레딧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예. 여기에 보시면 English 4크레딧, 뭐 Mathematics 3크레딧, Science 2크레딧 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18과목입니다. 예. 이 과목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11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것을 전공을 할 건지에 대한 진로를 미리 정해서 그 과목에서, 그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모든 대학이 영어를 포함한 6개 과목을 원하고 있는데요. 전공별로 몇 개씩 꼭 들어야 한다는 과목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리터러시 테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졸업 시험의 유형이 아닐까라고 싶은데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졸업시험의 일종이고요. 네. 졸업을 하기 위한 영어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이 9학년과 10학년 때 한 번씩 해서 2번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요. 만약 2번 중에 한 번을 페일한다든가 아니면 2번 모두 페일을 한다면 학생이 12학년 됐을 때 리더십 코र्스라는 것을 학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 리더십 코र्스를 선택을 해서 패스를 하게 되면 네. 리더십 테스트를 패스한 것과도 똑같고 또한 한 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혹시 규모가 작은 그 100명 미만의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혹시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공개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그런 불이익을 대학교에서 받았다거나 어떤 다른 부분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예. 저희 학교만 해도 매년 학생들이 모두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런 불이익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항만 잘 확인을 하면 그 학교에 등록을 해도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스펙션 리포트도 확인을 하시고요. 기존에 그 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추천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네. 수업을 받아본 학생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인스펙션 리포트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예. 이게 인스펙션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인스펙션 리포트를 모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인스펙션 후에 받게 되는데요. 예. 이 앞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고요. 또 제일 뒷면을 보시면 예. 제일 중요한 어토라이제이션 란에 이 학교가 크레딧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에 레코멘데이션 란에 보시면 만약에 전 과목을 오프할 수가 없고 어떤 일부분의 과목만 오프할 수가 있으면 그 과목들이 어떤 과목인지 여기에 자세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펙션 리포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호라이즌스 러닝센터 앤드류 리 선생님 모시고 사립학교 선택 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스카이 학원 멜리사 선생님 모시고 여름방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달가량의 긴 여름방학, 성적을 만회하기 위한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효과적인 학년별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스카이 학원 멜리사 김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부의 필요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학생들은 일단 어린아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꿈이 많습니다. 배움에는 사실 끝이 없고 공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거고 또 질문이 많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이 공부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뭐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먼저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 초등학생의 경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나이가 어려서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특히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오래 앉아서 한다기보다는 일단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공부 습관을 길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머님께서 같이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이나 뭐 만화책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께서 동기를 유도해 주시면 예.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길들일 수 있고 또 그 습관이 또 고등학교, 뭐 중학교 가서도 계속되는 네.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저학년인 1학년, 3학년보다는 집중력에서 좀 더 나은 편인데요. 그런 네. 경우에는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1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30분이나 40분 정도 공부를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기르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네요. 예, 그럼 중학생들의 경우에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7학년부터 8학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보다는 공부에 좀 더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 또 목적 없이 하는 공부는 사실 흥미를 많이 떨어뜨리고 또 흥미가 떨어지면 과목의 성적도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흥미를 지도하는 게 좋고요. 또 네. 공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보다는 아무래도 장기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늦게 캐나다에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큰데요. 이런 경우에는 길고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장편이라든지 단편이라든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꾸준히 읽고 어휘를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교 시기부터 또 책을 열심히 읽는 습관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길러준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시기보다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12학년이 속하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 2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네. 또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9학년부터는 일단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9학년, 10학년은 또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목표 대학은 어디인지 또 어느 전공을 할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네. 또 11, 12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네. 각 대학별로 필수 과목들을 확인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학생별로 보면은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9학년부터 내신이 입학 성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관리해서요.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9학년 때부터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스포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활동, 또 교회 활동이 많이 중요한데요. 또 이것을 찾아서 꾸준히 2년, 3년, 4년간 하기에 가장 좋은 적당한 시기입니다. 네. 또 대학 입학 시 꼭 미국 대학이 아니더라도 캐나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의 혜택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달이라는 시간이 참 깁니다. 그래서 책 읽기의 중요성은 고등학교 때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리딩과 글쓰기 같은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해야지만 실력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매일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캐나다에서 4년, 5년 이렇게 그 미만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토플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토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방학 2달간 내신, 학교 내신 걱정이 없을 때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민 온 지 한 4, 5년이 넘지 않은 갓 이민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토플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요즘 시험이 바뀌었는데요. CBT에서 IBT 형식으로 토플 시험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CBT 같은 경우, 예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컴퓨터 시험 경우에서 난이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쉬운 문제를 맞추거나 틀리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본인의 난이도를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바뀐 IBT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노트 테이킹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예전에 CBT에서는 노트 테이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IBT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을 포함한 리딩에서도 또 스피킹에서도 노트 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노트 테이킹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또 대학 가는 경우에도 대학 진학 후에도 또 노트 테이킹 테크닉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미리미리 익혀놓으면 참 좋습니다. 네. 또 두 시험에는 시험 점수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IBT 이번에 시험 바뀐 경우 같은 경우에는 120점 만점이고요. 또 네. 예전에 시험이었던 CBT의 경우에는 300점 만점입니다. 또 IBT의 경우에는 스피킹이 추가되어서 또 캐나다에 온 지 5년 미만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겠어요. 아무래도 스피킹이라는 건 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토플에서는 스트럭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트럭처를 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합니다. 또 토플의 경우는 사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요. 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이유라는 게 토플이 어떤 요령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게 크기 때문에 네.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미국으로 가려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학생들의 경우에 SAT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SAT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네, SAT 경우에는요. 일단 SAT 1, 2 이렇게 나뉘는데요. SAT 1은 수학의 기초 학력과 또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요. 단어, 또 읽기, 문법, 그리고 글쓰기가 평가되고요. 또 수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배웠던 수학이 세분화되어서 그 학생의 풀이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네. 또 시험에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Critical Reading이라는 부분과 Writing이라는 부분과 또 네. Mathematics 이렇게 3가지로 나뉘거든요. 시험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며 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로 나눠져 있다고 예. 해서 또 3개의 시험을 보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그렇지 않고요. SAT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섹션마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토플 옛날에 CBT와는 다르게요. 문제의 난이도에 변화가 없으며 또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험지를 봤기 때문에 난이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 또 어휘의 중요성은 토플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관건이었는데요. SAT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단어, 또 깊이 있는 어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접하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크리티컬 리딩 같은 경우에는요. 읽기 능력도 많이 테스트가 되는데요. 단어를 문장에 넣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짧거나 길게 만들어진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문단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묻느냐를 네. 답하는 질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또 라이딩의 같은 경우는요.
문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에세이는 사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또 더 고득점을 위해서 학생들이 매일같이 글 쓰고 하는 습관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 수학의 같은 경우에는 알제브라 1부터 2까지 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오메트리까지 포함되는데요. 기본적인 수학 문제들이라 한국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또 중간에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수학의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또 기본 실력에 따라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또 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무조건 주어졌던 토픽이라든지 아니면 컬리지 볼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에세이 토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에세이들을 매일같이 꾸준히 연습하고 쓰고 또 고치고 하는 습관들이 네. 또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네. 참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 여름방학 참 바빠질 텐데요. 열심히 하시면 아무래도 큰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네, 일단 학부모님들께 자녀들이 또 공부할 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달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동기부여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이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그 자녀분들에게 언제나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카이 학원 멜리사 킴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